오늘은 특별 데이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드는 와중에 실제로 경험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자 특별히 우리 자녀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실천을 하셨던 사례를 좀 들으시면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조금 더 실질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그 옛날에 아이를 키울 때 특별 데이트 했던 그 경험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놀이방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별로 없어서 친척들이 도와주기 전에는 오로지 독박 육아를 했는데, 저도 독박 육아를 하면서 자연히 둘째 아이를 위주로 아이들을 케어하게 됐는데, 큰애가 5살 때 제가 둘째를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 5살 동안에 이 아이가 엄마를 오로지 독차지하고 있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이 아이한테 엄청 쇼크가 됐는데, 그래서 주로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뺏긴 서운함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많이 있었어요. 아이가 5살쯤 됐으니까 동생과 엄마를 배려를 해서 자기가 양보하는 그런 좀 선한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지만, 저도 많이 미안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놀이방이 없었는데 동네에 우연찮게 이렇게 믿을만하신 좋은 분이 좀 많이 비싸게 받으시면서 놀이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급지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작은 아이를 맡기고, 그때가 이제 우리 아이가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아기 스포츠 다닐 때인데, 아기 스포츠단 끝나고 오면 이 아이랑 같이 놀기 위해서 그 작은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큰애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큰애하고만 같이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주로 이제 동네 주변에서 큰아이의 그 서운한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엄마가 둘째를 돌보는데 힘들어서 자기한테 소홀해졌지만 여전히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특별 데이트를 통해서 아이가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행복했고, 그 작은 아이가 좀 힘들었는데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큰아이와 둘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저 자신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 덜어냈고 또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아이가 특별 데이트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좀 느껴지는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은 특별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감 같은 거, 엄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나를 잊은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애정 표현을 참 서슴없이 많이 해줬는데, 그 아이가 한편으로는 동생이 생기면서 어쨌든 뺏긴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이가 이제 슬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오롯이 혼자서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알고 동생을 이렇게 믿을 만한 데다가 맡기고 자기한테 시간을 안배한 것, 그리고 같이 둘이서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많이 먹으러 다닌다던가 좋아하는 곳에 많이 쇼핑도 다니고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동생 때문에 이제 엄마를 뺏겼다는 것들을 실감하게 알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동화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에다가 내가 이것을 녹음을 해서 동화책을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죠. 그 당시에는 그 녹음을 하는데 자꾸 끊기더라고. 그걸 틀어놓은 채로 또 일을 하게 되고, 아이가 부르면 가서 아이를 케어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걸 켜놓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녹음하려고 했지, 그러고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어디까지 했었나, 그리고 다시 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테이프 안에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게 다 오롯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은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큰애랑 작은애랑 너무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엄마라고 부를 때는, 저를 찾을 때는 엄마 좀 부르지 좀 마. 나 네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그리고 작은애한테는 우선적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작은애가 좀 까다로웠고, 한번 울음을
시작을 하면 그치질 않았기 때문에 걔한테 먼저 걔가 무슨 요구를 할 때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는 아이가 좀 마음도 넓고 좀 성숙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큰애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는 엄마 좀 부르지 말고 네가 좀 알아서 해. 왜 엄마를 또 찾니? 왜 엄마를 부르니?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면박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모르진 않았는데 실제로 제 녹음한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우리 큰애가 이렇게 당했구나, 나한테. 큰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어른한테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좀 힘이 있는 어른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르지 좀 마라, 그렇게 대꾸를 안 했을 텐데, 아이니까 제가 그렇게 맞고 또 억누르고 그런 거를 보고서 제가 느끼지 못한 거 너무나 죄책감도 느끼고 아이한테 미안해서 제가 울었어요. 울고 큰아이한테 사과도 했고, 또 엄마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겠다 약속도 했고, 그래도 또 힘들잖아요. 독박 육아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럴 때 저 자신을 다스릴 때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됐었던 그 상황을 제가 많이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럼 좀 더 잘 참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이를 참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그 아이도 똑같은 아이인데, 그 5살, 6살짜리가 뭐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참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이제 엄마를 많이 배려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후배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녹음을 한번 해봐라. 내가 아이들이랑 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녹음을 살짝 해놓고 나중에 틀어봐라. 그러면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정도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체크가 될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 아이 하나 키우는 거하고 둘 키우는 게 많이 다르고, 옛날에 그 어른들은 뭐 아이를 뭐 5, 6, 7 그렇게 키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그냥 뭐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애들끼리 지내면서 큰 놈이 작은 놈을 돌봐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어떻게 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아이가 뭐 하나 둘 뭐 없는 집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 하나하나가 느끼는 것이, 특히 엄마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니까 굉장히 그 소중한 경험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시간을 좀 내주시면 우리 아이를 키우느라고 애쓰시는 그 어머니들한테 줄 수 있는 주옥 같은 좋은 경험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